Q교회 사건 백서 6번째 이야기입니다. 피해자 A는 본인의 진술을 듣고 본인을 보호하려 애쓴 F와 J 집사에게 돌연 마음이 돌아서 목사 옹호자 측 사람들과 연락하게 되고 교회 분열을 매우 가슴 아파한 나머지 공청회 형식의 모임을 갖자고 스스로 제안하였습니다. 본인 입으로 자기 문제를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위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이 희생하더라도 교회 분열로 일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함께 삼자대면하여 사실을 가리고 교회 사람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공청회 성격의 모임이 열리는 토요일, 많은 사람이 오고 사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지만 참석한 사람 중에 사건을 전혀 모르고 온 사람이 온 것은 단 3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있지도 않았고 중립적 사회자도 기록자도 없이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되었기에 공청회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 피해자 A의 증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상이몽. 그날의 모임은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모두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A는 공개적인 목사의 사과와 회개를 기대하였고 목사와 그 추종자들은 상담 내용을 까발려 인과관계를 증명하려 하였습니다. F측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안수행위는 교회적 문제라는 것,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 하였습니다. K를 비롯한 목사 추종자들은 F가 페이스북에 내용을 올린 내용이 악의적으로 왜곡되었다며 비난했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한 것에 대해 정죄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심지어 K는 10페이지 분량의 사건의 해설과 F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와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돌렸으며 집사도 아닌 A와 J가 무슨 권한으로 비대위를 구성하느냐며 비판하였습니다. 그럼 본인은 무슨 권한으로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까? 같은 평신도인데 말입니다. 평신도라서 그나마 직분이 있는 J 집사에게 맡기려 한 것인데 반대 의견이 있었으면 그 첫 번째 회의에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중재로 호소할 수도 있었지 않나요? 본인이 독단적으로 행동해 모임을 파토내고 J 집사가 사건 경위 조사차 목사를 만날 때도 본인이 꼭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중에 김포에서 J 집사와 B 목사가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였지만 목사가 기분 나쁘다고 평일 낮에 김포에 위치한 회사에 있는 J 집사를 송파까지 오라고 하여 못 오게 되어 만남이 무산되었는데 그것도 모두 J 집사의 탓으로 돌리고 본인조차 목사와 함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기들의 프레임대로 이야기를 전달했으면서 왜 F와 J 집사를 비난하는 것이었을까요? 심지어 K는 피해자 A의 상담 내용을 당사자도 아닌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해가며 이야기한 것은 정당하고 상담 내용은 누설하지 않고 있었던 일만 이야기한 F는 잘못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건 완전 내로남불이 아닙니까?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도 목사의 인과관계 주장을 더 맞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의 증언은 거짓이란 말입니까? 공청회 형식의 그날 모임에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언을 또 한 번 듣고도 목사의 행위는 순수하고 순결하며 결백하다고까지 말하고 자기 부인에게 목사가 그런 안수를 해도 괜찮다고 말한 K의 발언은 정말 길이길이 남겨 가훈으로 전해졌으면 합니다. K는 또한 궤변과 비난으로 가득했던 유인물을 증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F가 화를 내자 나가는 길을 막고 못 가지고 나가게 감금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감금 행위는 시간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유일한 출구를 막아서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면 성립하는 것이고 거기에 유인물을 내놓으라는 강요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K의 감금에 신학생 CG도 합세하여 길을 막고 강요 행위에 동조하였으니 공동 강요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그때 그곳이 교회가 맞습니까? 그날의 공청회에서 피해자 A는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말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랬는지 매우 완곡하게 표현하여 적나라한 표현을 자제하였습니다. 30분간의 음담 패설 등은 수위가 높은 말 등으로 돌려 말하였고 한마디로 끝났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A는 좀 더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A의 진술 녹음본을 트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기에 손을 댔고 압박하였다는 말은 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발언에 목사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피해자 A는 자신의 상담 내용을 말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지 내가 왜 이 얘기를 당신들한테 해야 하느냐며 차마 말을 시작하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F가 큰 소리로 상담 내용은 말하지 않아도 되니 있었던 일만 얘기하라고 말한 후에야 피해자는 추스르고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는 상담 내용을 다 말하진 않았지만 상담 내용 때문에 그런 안수를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 신학생 G는 상담 내용을 왜 말하면 안 되냐며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들은 피해자 A를 동석시켜 스스로 그 내용을 말하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말해, 너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졌고 너의 그 이야기 때문에 목사가 실수한 것이다를 강조하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요? 목사는 인간으로서 실수한 것이지만 너의 죄는 고의적이었으며 너의 심각한 죄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이다를 온 교회에 알리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도대체 이 행위에 그 어떤 원인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만에 하나 법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누군가 총을 들이대고 만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가한 경우와 같이 위력에 의해 반자의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무죄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 제안에 속아 감금당한 채 보이스피싱 행위를 했다면 그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모든 성적인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이 되며 이는 성폭력 피해 상담소나 경찰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그날 목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는 여성과 단 둘이 상담을 안 할 것이고 아니 여성 성도와 상담 자체를 안 할 것이며 안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치 그것이 해결책이고 결론이라는 듯 말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안수는 비성격적이라는 본인의 말을 철회하며 앞으로 필요하면 안수를 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다시 말을 번복하였고 여자 성도와 단 둘만의 미래와도 같은 만남은 교회에서 원래 금지된 것 아닙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목사님께만 얘기할 문제라 하더라도 실제 안수와 같은 행위는 교역자들이나 사모님과 함께 배석한 가운데 허용된 부위, 즉 머리나 어깨 등과 같은 한정된 부위에 손을 얹는 것이 교회 내 상식입니다. 1년 전 교회를 나간 이 자매의 일로도 D자매가 목사에게 항의하였고 재발 방지 약속을 했던 일이 있음이 D자매의 증언으로 그날 밝혀졌습니다. 그럼 재발 방지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이 일에 모두 목사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본다고 칩시다. 단 한 번 성기에 손만 댔고 인과관계 때문이었으며 결코 다른 의도나 동기는 없었다는 주장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 무죄입니까?